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었던 지출은 무엇이었을까? 대부분은 충동적으로 산 비싼 옷, 유행 따라 바꾼 자동차, 별 생각 없이 긁었던 카드값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70, 80이 되어 인생의 가계부를 찬찬히 결산해보는 이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런 푼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가장 아까운 지출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게 쏟아부은 밑빠진 독 같은 돈입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자식 키우느라 들어간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느라 쓴 돈은 부모로서 당연한 사랑의 비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후회되는 지출은 다 큰 성인 자녀의 인생까지 부모가 책임지려다 결국 내 노후를 통째로 저당 잡힌 바로 그 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70 넘어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은 가장 아까운 지출 1위의 정체와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50대, 60대 시절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지켰을 노후 자금 사수 5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통장에서 수천, 수억 원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식 결혼 자금, 집 사주는 돈. 그게 자식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제 친구 경수 아빠는 평생을 대기업에서 꾸준 일마다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아들, 딸 번듯하게 결혼시켜서 집 한 채씩 마련해주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을 자식들의 인생 ATM이라고 부르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흔한 부부 동반 여행 한번 제대로 가지 않았고 낡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애들 집 사주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라며 웃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결혼할 때 그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탈탈 털어 서울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주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아들아, 이제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다 해줬다. 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방 한 칸짜리 월세로 밀려났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했을 때 수중에 당장 쓸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아버지, 저희도 대출 이자 갚느라 힘들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집까지 사줬는데 설마 모른 척하랴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부모의 노후는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경수 아빠는 70이 넘어 아픈 아내를 돌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찬 바람을 맞으며 순찰을 돌 때마다 그는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돈으로 우리 부부 살 집이나 제대로 마련해 둘걸. 자식 집 사준 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후회로 남을 줄이야. 이것이 어디 경수 아빠만의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 부모들의 60% 이상이 노후 준비가 부족한 이유, 바로 자녀의 결혼과 주택자금 지원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식의 시작을 돕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지만 그 도리가 내 노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절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50, 60대 여러분,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식이 스스로의 힘으로 대출을 받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집을 장만하는 경험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경제 교육입니다. 당신이 뭉칫돈으로 사준 아파트는 자식에게 잠시의 편안함을 줄 뿐이지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빠, 엄마 노후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이 한마디가 결국 당신과 자식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매달 줬던 용돈 같은 생활비, 그게 자식의 독립심을 갉아먹는 독약인 줄 몰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꼬박꼬박 연금이 나오는 이 선생은 마음이 좋았습니다. 30이 넘도록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며 허리를 숙이던 아들은 시간이 지나자 그 돈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돈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은 왜 아직 안 주세요? 라며 재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선생은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가? 하지만 차마 매정하게 돈을 끊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러다 아들 망친다고 했지만 그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굶게 둘 순 없지 않나라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고 이 선생 부부의 노후 자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병원비와 약값도 빠듯해졌지만 아들은 여전히 철없이 손을 벌렸습니다. 이 선생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준 것은 용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꺾어버린 독이 든 성배였다는 것을. 그는 이제 늙고 병든 몸으로 아직도 캥거루처럼 품 안에 파고드는 40대 아들을 보며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인 자녀 리스크입니다. 내 자식이 안쓰럽다는 부모의 동정심이 결국 자식을 사회의 낙오자로 만들고 부모의 노후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50, 60대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제 자식의 인생에 그만 개입하십시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주는 정기적인 용돈은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그 돈은 자녀가 스스로 돈의 무서움을 깨닫고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는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 대가입니다. 정 도와주고 싶다면 돈을 직접 주는 대신 취업 정보를 알아봐 주거나 자격증 학원비를 단 한 번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이 엄마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다. 그 단호함이 당장은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10년 뒤 당신과 자식 모두를 웃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명절, 생일, 기념일에 뿌렸던 과시용돈, 그 허영심이 제일 아깝습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자식들과 손주들 앞에서만큼은 능력 있는 부모, 넉넉한 할아버지로 보이고 싶었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명절만 되면 돈 쓰는 재미에 살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는 두둑한 용돈 봉투를, 손주들에게는 최신형 장난감과 새 옷을 한 아름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해도 그는 다 너희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냐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늘 자식과 손주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노후가 든든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해부턴가 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명절에 챙겨주는 용돈 액수가 줄어들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더 이상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재미있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사랑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었다는 것을. 텅 빈 집에서 홀로 명절을 보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며느리 어깨나 한번 주물러주고 손주들하고 공원에 나가 공놀이라도 한 번 더 해줄걸. 그깟 돈 몇 푼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내 어리석음이 가장 후회스럽다. 여러분,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이건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냉정한 진리입니다. 50, 60대 여러분, 이제 보여주기식 지출을 멈추십시오. 자식과 손주들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주기보다 시간과 추억을 선물하십시오.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는 대신 함께 장을 봐서 서툴더라도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험을 하십시오. 명품 옷을 사주는 대신 함께 등산을 가고 낚시를 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당신의 삶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손주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따뜻한 기억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유산보다 값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내가 알아서 알게 자식 말만 믿고 맡겼던 묻지마 투자. 그게 내 노후를 삼킨 하마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박 부장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증권사에 다니는 아들이 다가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뜨는 주식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정보가 있어요. 저한테 맡기시면 은행 이자보다 몇 배는 불려드릴게요. 박 부장은 똑똑한 아들이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라며 의심 없이 퇴직금의 절반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수익이 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매달 수익률 보고서를 가져와 자랑했고, 박 부장은 아들 덕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주식 시장이 폭락했고, 아들이 투자했던 종목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죄송해요, 아버지.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라며 울먹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날리고 아들과의 관계마저 서먹해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도 투자의 세계에서는 한낱 초보자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혹은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끌어다 쓰는 경우입니다. 딱 2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지만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50, 60대 여러분,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당신의 돈에 손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금융기관의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자식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넣어두는 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자금의 제일 원칙은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쓴 병원비, 하지만 너무 늦게 써서 가장 아까운 돈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병원비는 당연히 써야 하는 돈인데 왜 아깝다는 걸까요? 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짠돌이 소리를 듣던 저희 아버지는 몸이 좀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돈 아까워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좀 쉬면 나으라며 파스 한 장으로 버티기 일쑤였죠. 저희가 억지로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그 돈으로 손주들 과자나 더 사줘라라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60대 후반 결국 큰 병을 얻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더라면 간단한 시술로 끝났을 병이 수년간 방치한 탓에 큰 수술과 장기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한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부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병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만 원이면 되었을 진료비는 수천만 원의 수술비와 입원비로 불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뒤늦게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그냥 병원에 갈걸. 몇만 원 아끼려다 내 몸도 망치고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구나. 지금 들어가는 이 돈이 내 평생 쓴 돈 중에 제일 아깝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은 돈과 직결됩니다. 50, 60대에 쓰는 예방적 의료비 10만 원은 70, 80대에 쓰게 될 치료비 1000만 원을 아껴줍니다. 지금 바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치과 스케일링을 받으며 잇몸 건강을 챙기십시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괜찮겠지라며 넘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미리 쓰는 똑똑한 의료비야말로 당신의 노후를 가장 확실하게 지켜주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오늘 저는 70이 넘어 가장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 없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돈, 허영심 때문에 쓴 돈, 그리고 내 몸을 돌보지 않아 뒤늦게 치러야 했던 비싼 병원비였습니다. 이 모든 후회는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내 노후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0, 60대 여러분,
이제 자식의 인생에서 건강하게 독립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노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자식 모두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